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외도, 그 외도 찾아오는 비극적인 결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도는 여러분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손쉽게 외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사회를 망쳐가듯이 나 하나쯤 우리 집에서 하듯이 이 가정을 망쳐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어느 한쪽이 외도를 했던 간에 그것이 사건이 밝혀지면 부모들은 싸움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야 됩니다. 부모가 싸우는 가운데 놓여있는 아이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린 느낌하고 같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끔찍한 쇼크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나면은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이제 쇼크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쇼크로 인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깊은 우울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람과의 교류가 많았던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교류가 적었던 많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힘들고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을 보이게 마련인데요. 건강한 가정 속에서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자리나 사회적인 관계에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다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대인기피를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기피증이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면은 극단적 선택까지 갈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은 불안과 기피 현상으로 회피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하고 내가 전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가치였다라는 자존감이 상하는 이 외도라는 사건과 연관되면서 나를 굉장히 폄하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50분 중에 1분 정도 케이스가 내가 남편이 바람폈는데 아내가 바람폈는데 애들이 밉다.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의 케이스가 더 많은데 첫아이들이 아빠들을 많이 닮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를 닮은 모습을 봤을 때 또는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쟤도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빠가 나를 버렸듯이 너네들도 성장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날 버리겠지 하는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어서 아이한테 소리를 친다는 상담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분한테 그 아이가 아빠하고는 전혀 다른 객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아이 자체가 아빠하고 연관이 깊다기보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그 아이 자체가 엄마나 아빠를 떠나서 자기만의 객체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나를 버릴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엄마하고 분리돼서 자기 삶을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리고 남편이 한 행동과 전혀 관계도 있지 않고 그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이끌어 갔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분이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분노의 대상을 조금 더 편한 아이들에게 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상황이 나아졌거든요. 내가 남편한테 화를 내서 남편이 떠난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서 화풀이를 하고 남편한테는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또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제 살 깎아 먹는 거예요. 내 무덤 내가 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들을 망쳐가면서 정말 자신의 노후까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노후까지 망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내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요? 저도 힘든 시기가 되면은 나는 어디에 기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딱히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조물주나 하나님, 부처님 이런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권해드리고, 그런 신적인 존재를 빼고 만약에 정말 내 슬픔을 누가 알아주냐고 물어보신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준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는 내가 있다는 거. 저도 굉장히 힘들 때 뭐지? 나는 누가 알아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믿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되고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해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상담가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누군가한테 기대야 된다는 생각부터 우선 빠져나오시는 것이 나한테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흐른다는 거죠. 시간처럼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계시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준비가 돼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고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맞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도를 한다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배우자분들이 있죠. 근데 외도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이들을 정상적인 사고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크게 하고 결핍을 최대치로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가장 힘든 건 여러분들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보다는 이쁜 여자가 낫고, 이쁜 여자보다는 팔자 좋은 여자가 좋고, 팔자 좋은 여자보다는 자식 잘 된 여자가 낫고, 자식 잘 된 여자보다는 건강한 여자가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건강 다음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자식이 잘 돼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외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달다고 입에 넣어서 사탕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그 사탕을 뱉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외도는 이처럼 세상을 파괴시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을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일까? 아닐 거야.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아니면 또는 나한테 무뚝뚝하긴 했어도 우리 사이에 별 문제는 없었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현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정과 동시에 이제 우울이 찾아오는데요. 정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지죠.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 인간을 죽일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죽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오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를 해야 될까?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비참함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내 남편 바람피면 이혼하거나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자를 수도 없을 뿐더러 이혼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고 싶고, 말 그대로 영혼 살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혼해버릴까? 나도 맞바람 필까? 지도 내 마음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쉽지 않고 내가 아직 남편한테 마음이 있을 때 어렵죠. 그럼 맞바람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 맞바람을 펴서 상처를 똑같이 줄 수 있다면 일종의 복수일 수 있겠죠. 그 사람도 아프다면. 근데 바람나 있는 남편들은 아내한테 마음이 끝났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딴 남자 만나도 좋아.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바람을 핀다
생각을 해서 복수를 하는 게 되지 않고 오히려 나만 더 상처받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나는데 그 관계 속에는 또 문제가 생겨나고 서로 믿자, 그리고 약속까지 한 내 남편도 나를 배신하는 상황에 다른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람을 펴도 유부녀랑 바람을 피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하룻밤 외도를 한 정도다. 그래도 아내를 좋아한다. 이걸 알게 됐다. 아내가 딴 남자랑 그러면은 이제 맞바람을 펴요. 그거는 복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가정은 파탄이 나겠지만 가정은 파탄 내고 싶지 않고 남편한테는 복수하고 싶고, 그 복수라는 것이 어떤 복수냐? 내가 입은 영혼의 살인에 대한 복수냐? 그럼 맞바람이 복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정도 지키고 싶고 남편도 상처 주고 싶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만이 복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잘 정리정돈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남편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문제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복수일 수 있겠죠. 남자들이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혼이 안 하고 싶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또 복수일 수 없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내 갈 길을 반듯하게 잡고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지던 헤어지지 않던 내 삶의 페이스를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이혼을 원해도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또 일종의 하나의 복수는 되는 거고,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나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선택은 없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혼을 하겠다 해서 이혼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복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혼을 하던 안 하던 내 삶을 계속해서 비참함의 연속으로 여기고 이 남편의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이들한테 그 증오를 전이하고 이러는 데 있다면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함께 망해가고 있다고 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후련할 필요를 안 느껴요. 그죠? 지가 지 벌은 받을 거야. 인과응보는 과학이야. 어차피 하늘에서 내리는 벌은 따로 있고 나는 내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거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관여치 않아. 그러니까 후련하고 후련하지 않고가 본인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을 더 잡을 수 있고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둥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격 병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애정 욕구에 의한 건지 이 조건에 대한 부족함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망망대해 그냥 흘러가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관련된 질병에 관련된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류로 다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바람을 피고 성매매를 많이 하고 이랬을 때 자기 의지가 없으면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면 고칠 수 없는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해요. 내가 가정이 소중하고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나는 바뀌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그건 또 반드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간소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간녀를 치는 이유는 헤어지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 내 남편은 피해를 안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도 혼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또 바람핀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이 일어났을 때 용서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고통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바람핀 사람을 한 번 바람핀 걸로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남편에게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주어야 남편이 개과천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 궁금하셨죠? 영상을 쭉 보시면은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사실 제일 쓸데없는 게 사는 것 중에 복수예요. 복수만큼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거 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후련한 거는요, 그 문제를 깨끗하게 잊고
인과응보를 하늘의 뜻에 맡기고 내 삶을 충실하게 행복하게, 늘 제가 강조하는 내 삶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복수도 없고 그것처럼 확실한 복수도 없다는 얘기도 마무리로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내 남편의 여사친 어디까지 허락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는데 남편의 여사친 문제로 정말 많이들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편이 여사친이라고 하면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만나고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고 자주 만나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자주 만난답니다. 도대체 이게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오세요. 그래서 카톡도 보여주시고 함께 상담을 오기도 하고 이러세요.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남편분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어떠냐고 막 발뺌하시고 오히려 아내분을 막 몰아붙이는 분도 있으세요. 이러다 보니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기준을 딱 정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고 50이 됐습니다. 30이 넘었습니다. 여자친구야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 한 달에 한 번쯤 만나서 술 한잔 마셔 한 2시까지 나빠? 나쁩니다. 나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남녀가 만나서 12시를 넘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성인 남녀가 함께 빈집에 있으면서 둘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친구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기만하는 말들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아내분들이 저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인데 왜 이해를 못해? 그리고 어떤 아내분들은 나는 쿨해서 괜찮아. 내 남편을 믿어.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어서는 괜찮은데 그 여자는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 여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일 거예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친구가 맞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와이프가 너랑 연락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연락하지 마. 네 와이프가 싫어하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여사친이에요. 네 남편이 나랑 연락하는 거 싫어하면 연락하지 마. 이게 남사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 몰래 연락해. 네 와이프 이상하다. 야 네 남편 이상하다. 이건 남사친도 여사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희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싫다. 내 남편이 싫다. 연락 안 하는 게 남사친이고 여사친인 거지. 싫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는 거는 남사친도 여사친도 아니고 불륜인 거예요. 나는 와이프인 네가 싫다 그래도 그 여자랑 연락할 거야. 이거는 여사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락해야 될까요? 내가 싫지 않은 선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그 여자가 싫은지 안 싫은지, 내 아내의 남사친이 싫은지 안 싫은지 결론을 내리셔서 명확히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요, 피디님, 만나지 말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만난다는 거죠.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관을 한다는 증거도 잡지 못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어떤 성관계를 했다는 확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묘하게 이어가는 거를 지켜봐야 하는 속상함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단을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냐 걔냐라고 명확히 하셔야 돼요. 가정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만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피해 보면서까지 만나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하고 끝내든가. 그거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100%. 1000%.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고민하고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유부녀고 유부남인데 남자나 여자가 친구로 지내자고 그런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내가 유부녀고 유부남인데 친구로 지내자고 들어온다. 동창이면 당연히 친구기 때문에 친구로 지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뭐 나이가 동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니까 친구와 지내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그 남자가 괜찮거나 그 여자가 괜찮으면 그냥 그러자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괜찮지 않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인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친구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친구 하면 좋죠 라는 어떤 예의상의 오케이는 나쁘지 않지만 정말 친구가 된 것처럼 1대1로 만나거나 1대1로 잦은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자 그러고 1대1로 만나고 잦은 연락을 하고 개인 고민을 나누고 이것 자체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죠 한다 그래서 됐어요!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 친구 좋죠? 하고는 말을 놓지 않으면 돼요. 반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좁아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놓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친구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컨택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만 지키면 친구로 지내죠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들을 나누고 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동갑인 분이 저한테 이제 말을 놓고 지내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아는 분하고 말을 놓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제가 친하게는 지내도 말을 놓거나 동갑이라 그래서 반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인사도 하고 잘 지내는데 서먹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분은 당연히 유부남이기 때문에 제가 딱 조심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격식 있는 사양도 나쁘지 않겠죠. 남사친과 여사친은 저는 어떤 용건이 있을 때 보는 사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일적인 게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만나거나 그래서 용건을 가지고 만나고 용건이 끝나면 금방 헤어지고 단둘이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는 아니고 용건이 있고 없고 만나고 안 만나고의 사이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만나고 일 얘기가 끝나면 바로 헤어지고 야 고민 있으니까 좀 만나 이렇게 해서 만나서 고민 얘기를 나누고 다시 또 만나 네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걸 나누는 거는 여사친 남사친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정을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끼리는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끼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용건이 있을 때만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걸로 저는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여사친, 아내의 남사친은 어디까지 허락하냐? 결론만 딱 내드리면 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달라는 아내나 남편이나 좀 짜증나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다,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용건이 있을 때만 만난다. 비즈니스, 정말 짧게. 용건 있을 때 짧게 만나고 용건 끝나면 바로 헤어지고 이럴 때만 친구예요. 그거까지만이라는 걸 명확히 하시고 아내가 싫다 그러면 안 만나고 남편이 싫다 그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